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운피플에서 개발 총괄을 맡고 있는 윤기욱 CTO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일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저희가 AI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제품들을 많이 계속 이 산업용 쪽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최근에 저희의 그 개발 방향 그리고 제품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간단하게 저희 소개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핵심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저희 라운피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라운피플은 2010년도에 창업을 하였고요. 주요 사업 분야는 AI 비전을 응용한 다양한 제품들입니다. 하드웨어 제품들, 그 다음에 산업용 머신 비전 솔루션, 그리고 이런 산업용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AI 영상을 사용할 수 있는 AI 스마트 비전 솔루션들이 이제 주요 제품들이고요. 이 산업 쪽 분야에서는 이제 이후에 말씀드릴 AI 소프트웨어들이 주력 제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쪽 분야에 오랜 그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코스닥 상장도 하였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저희 라운피플의 핵심 기술은 계속 이후 말씀드릴 AI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기반으로 한 AI에 대한 분석 기술을 저희 이제 코어 기술로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 AI 기술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그 다음에 최적화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인력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반을 바탕으로 크게 AI 머신 비전 산업 분야와 그 다음에 스마트 비전 산업 분야로 크게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산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컴포넌트 제품부터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설비 및 플랫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비전 분야는 다양한 이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분야들을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로 가지고 가고 있고요. 거기에 코어 기술은 모두 공통적으로 AI의 영상 분석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의 그 R&D 역량이 사실상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 라운피플은 창업 이후로 계속적으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개발한 제품의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비전 관련된 다양한 부가 기술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알고리즘부터 카메라, 그리고 이런 설계 기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플랫폼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R&D 중심의 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말씀드릴 실제 산업용 AI가 가져야 할 주요한 포인트들에 대해서 저희가 방향성을 잡고 있고, 거기에 가치를 저희 나름대로의 가치를 이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기술 스택으로는 이런 컴포넌트부터 플랫폼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소프트웨어 패키지 기술, 그리고 관련된 하드웨어 컴포넌트 기술,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의 개발 능력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최적화하고 비용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금일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 키워드는 데이터 중심 AI입니다. 저희는 지금 저 B홀에 이제 저희의 부스가 있는데, 거기에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다양한 제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키워드는 데이터 중심의 AI입니다. 데이터 중심의 AI라는 의미가 뭐냐면, 기존의 AI를 생각하시면
AI의 모델, AI의 어떤 두뇌가 되는 뉴럴 네트워크, 그리고 그 뉴럴 네트워크를 어떻게 최적화하고 어떤 강력한 모델을 개발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뭐 저희도 그랬고 아마 많은 여기에 계신 분들은 관련돼서 많은 경험이 있으실 거고요. 우선적으로 어떤 모델을 사용해서 어떤 결과를 내느냐라는 부분들에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실제 전체 AI 프로젝트의 관점에서 보면 모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델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개발 시간의 관점, 그리고 최종적으로 훌륭한 성능을 내고 이 만들어진 솔루션이 계속적으로 좋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려면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I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방식은 맨 처음에 어떤 기본적인 로 데이터를, 원시 데이터를 수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에서 특정 노이즈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가치 있는 데이터들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치 있는 데이터들을 그 다음에 AI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레이블링 작업 같은 것들을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그 의미를 부여한 데이터가 이 실제 AI 모델을 굉장히 강건하게 학습을 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에 커버리지를 갖도록 데이터를 보강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과정은 기존까지는 어찌 보면 이 데이터에 대한 지식을 알고 계시는 그런 도메인적인 부분을 요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그냥 그 고객 사이드의 몫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이나 솔루션 업체들은 요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죠. 우리는 뛰어난 연구 인력을 가지고 AI 훌륭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훈련시키기 위한 데이터나 도메인 관련된 부분들은 고객분들이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어찌 보면 이 부분이 더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저 데이터를 준비하고 AI 모델을 학습하는 데까지가 어려운가?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AI 프로젝트를 산업에 적용하는 경우, 특정한 어떤 도메인의 목적에 맞춰서 적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게 데이터의 부족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시작할 때부터 데이터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는 AI 모델을 연구하고 AI 모델의 어떤 정합성을 극한으로 끌어내는 그런 연구에서는 아주 잘 정의되고 잘 수집된 그런 오픈 데이터셋들이 존재를 합니다. 특정 분야의 오브젝트 검출이라든지 아니면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수백만 장의 데이터와 그 다음에 수천 수만 명의 어떤 작업자들이 관여해서 정확한 그라운드 트루스를 만들어 놓은 그런 데이터셋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렇게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시켜야 되는 그런 현실에 직면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데이터들이 수집이 된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전문성이 대부분 없으십니다. 도메인에서 흔히 저희가 담당하는 그런 데이터들은 이미지 데이터 기반인데, 이미지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이 디렉토리의 어떤 분류를 클래스명이나 아니면 거기에 구분을 하셔서 이런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하시면서 열심히 쌓고 계신데 막상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느냐, 그리고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데이터는 많이 있는데 활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데이터들을 뜯어보기 시작하면 데이터들이 왜 이게 수집됐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고 그냥 이렇게 덜렁 파일만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은 사실 어떤 제대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많이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이제 데이터들을 어찌어찌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정제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또 부딪히는 문제가 보통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하실 때 뭐 흔히 하시는 분량 검출, 제품의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하시면 분량별로 데이터들을 쭉쭉쭉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특정 분량 데이터, 그 다음에 또 뭐 스크래치 같은 분량 데이터, 그 다음에 뭐 찍힘이라든지 크랙이라든지 이런 데이터에 대한 분량들을 쭉 수집하는데, 대부분 분량들이 균일하게 수집이 되지 않습니다. 특정 분량은 넘쳐날 정도로 데이터가 이제 많이 있는 반면에, 또 특정 유형의 데이터들은 아주 극한으로 나오지 않고 한두 개 이전에 이제 샘플로 촬영해 놓은 그런 데이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실제 이렇게 불균형한 데이터를 가지고 AI 모델을 트레이닝 할 거냐 하는 문제에 이제 직면을 하게 되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부분들이 AI가 항상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습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러한 그 부족한 모수의 데이터를 가지고 확장을 시키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다양한 분포를 가지고 있는 원본 데이터에 비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또 한 가지가 이런 데이터들을 정의함에 있어서 데이터에 대한 초기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요. 데이터의 그런 어떤 분량들에 대한 초기의 스펙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그리고 또 그 바뀌게 되는 거에 대해서 모든 그 프로젝트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에 어떤 정보를 부여하는 레이블링하는 작업자들이라고 하면, 그런 레이블링하는 작업자분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즉각 따라가기에는 매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런 이제 그 이미지 같은 경우에 여기 중간에 있는 이런 러버밴드의 이제 품질을 검사하는 그런 데이터인데, 요 두 장의 이미지는 분량 데이터입니다. 분량 데이터인데, 실제 초기에는 저희가 요 프로젝트 할 때는 요런 이제 살짝 틈이 벌어진 부분이 주요한 분량으로 잡아내야 되는,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나중에는 이런 부분들보다는 요 밴드 내에 이제 어떤 충격이 가해진 그런 요소를 검출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밴드가 파손되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원인들의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요구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요구사항의 변화가 되는 거고요. 또 데이터 자체의 어떤 특성이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러한 요소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데이터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정보에 대해서 사전에 이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실상 이러한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즉각적으로 변화하면서 대응하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소리가 꽤 큰데요. 데이터들이 아까 이제 부족한 경우를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데이터가 넘쳐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들에 대해서 어떤 신뢰성을 갖는 결과가 뭐냐라는 것들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AI를 현장에 적용을 해서 라인에서 품질 검사를 하고 계신데, 정말 궁금하잖아요. 이게 AI가 원래 개발할 때부터 AI가 정말 이게 잘 되는 게 맞아? 항상 궁금하시잖아요. 이 블랙박스라고 하는데, 지금 소규모의 테스트 셋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일단 99%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현장으로 갔을 때, 현장에 가서 그 소규모의 테스트 셋이 아니고 막 하루에 수만 개의 어떤 검사를 수행할 때 이게 정말 잘 되냐, 잘 되는 거 맞냐, 이런 게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 수율도 체크하시고 아니면 다시 고객사에서 어떤 클레임이 들어오나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결국 데이터의 문제라는 거죠. 이 AI 모델이 이 데이터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상황인지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을 얘기했는데, 대부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고, 이런 문제들이 현장에서 AI 모델을 현장에 적용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잘 되는지를 계속 확인을 하고 싶어. 근데 그게 확인이 안 되는 와중에 어떤 고객사의 클레임이라든지 아니면 양품이 자꾸 불량으로 돼서 수율이 확 떨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문제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찾게 되면, 솔직히 이제 라인에서는 즉각적인 현장의 대응, 그리고 거기에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없도록 일단 조치를 한 후에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즉각적인 대응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역시 AI를 적용하는데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은 기존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라는 식의 이제 대답으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데이터 관련해서는 고객에서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운 것들이 AI의 특성이다. 하지만 잘 되는 경우를 만들어 놓으면 매우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AI가 정말 현장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제조 현장에서 품질을 개선하고 어떤 수율을 올리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크게 AI 관련돼서는 두 개의 제품군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나비 AI라는 제품이고요. 나비 AI 같은 경우에는 이 툴을 가지고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이밸류에이션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디플로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그리고 이 툴 같은 경우에는 올해로서 이제 버전 5.0을 맞게 됩니다. 저희 라운피플이 사실 이전에도 머신 비전 관련된 어떤 영상 처리 관련된 솔루션들을 많이 제공해 드렸지만, 누구보다도 빨리 AI 관련해서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제품을 고객들에게 제공해 드렸다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때부터 2017년도부터 쭉 버전 1.0부터 시작해서 올해 5.0까지 나오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산업용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의 기술들을 탑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간편하게 어떤 AI에 대한 지식이 없으시더라도 도메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간단하게 해서 AI를 생성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점차 최적화하고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빠른 시간에 현장에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제 최적화 기술들을 추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산업용 쪽에는 또 일반적인 비전과는 약간 특성이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목을 하게 되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영상 같은 경우에는 HD, FHD 이런 해상도를 하지만,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라인 스캔 카메라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크기가 무궁무진해질 수가 있잖아요. 수백 메가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더 큰 이미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한 조명들을 이용해서 여러 이미지들을 동시에 취득해서 하나의 분량을 검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산업용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높은 성능으로 제공해 드릴 거냐 하는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모델에 관련된 앞서 말씀드린
어떻게 모델을 더 이쪽에 이 분야에 최적화하고 더 좋은 모델을 제공해 드릴까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춘 부분들은 이렇게 모델만 해서는 근본적으로 이 전체 프로세스의 타임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전체 기간 중에 데이터와 모델이 두 개의 어떤 요소가 된다라고 하면 모델만 줄여봤자 데이터 쪽에 그대로 있어봐야 이 바틀렉은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데이터 쪽을 줄이는 그런 기술들을 많이 고민을 해서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키워드는 데이터 중심의 AI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데이터 생성, 그 다음에 데이터를 생성한 것들을 이력을 제대로 관리한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정제하고 어떤 트레인 셋, 테스트 셋으로 만드는데 그런 작업 시간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현장에 적용하기 전까지 좀 더 이 AI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들로 더 적은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데이터셋을 구축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동안 계속 연구 개발했던 이런 산업에 특화된 강인한 모델에 결합을 해서 이런 디플로이까지의 시간을 최소화한다라는 게 이 툴의 이번 5.0 툴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력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가 일단 첫 번째 문제죠. 데이터들이 아까 말한 대로 그냥 파일 형태로 남아서 관리가 되게 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걸 수집했던 사람조차도 이 데이터를 내가 왜 수집했을까 라는 부분이 기억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보통 저희가 실제 프로젝트를 해보면 데이터셋을 1차로 만들 때 정말 정성을 많이 들입니다. 저희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솔루션을 구축하려고 하시는 고객분들도 그렇고 정말 정성을 많이 쏟아서 데이터를 구축을 하세요. 근데 이게 프로젝트 기간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아까 잠깐 예를 들었듯이 어떤 데이터의 요구사항이 바뀌게 되면 이 데이터를 다시 건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또 포기하고 아예 또 새로 구축하고 그게 더 빠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개발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파일 하나하나 관리하는 게 아니고 메타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마다 꼬리표를 다 달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이걸 누가 수집했고 언제 수집했고 어디서 수집했고 왜 수집했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꼬리표를 남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본인이 기억이 사라지더라도 그런 정보를 가지고 다시 데이터를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 방식이 아니고 체계화된 일종의 어떤 데이터베이스 방식으로 변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정말 가치 있는 형태로 계속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화, 그 다음에 거기에 별도의 부가 정보를 추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인데 실제 이제 데이터가 생성이 되게 되면 각각의 데이터에 이런 어떤 정보들을 계속 본인이 원하는 만큼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일종의 이제 데이터셋이 쭉 구축이 되게 되고요. 한번 구축이 된 데이터는 그 많이 사용하시는 엑셀 관리하듯이 엑셀에 어떤 그 컬럼별로 속성들을 쭉 정의하시고 그 속성별로 뭐 필터를 한다든지 소팅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똑같이 이런 AI 모델 데이터에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잠시 영상을 보여드리면 이런 메타데이터의 키를 개별적으로 입력하고 이거는 이제 속성이 되겠죠. 데이터가 가져야 될 속성들을 원하는 형태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되고 그 정보들을 쭉 항목별로 쭉 이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복해서 그룹으로 한꺼번에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요. 쭉 입력이 되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속성들이 나오게 되고
속성별로 검색을 하시거나 소팅을 하시거나 그리고 그렇게 소팅된 데이터들을 또 별도의 서브 데이터셋으로 엑스포트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자유롭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의 어떤 수집과 이력 관리 그리고 데이터를 정말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강력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레이블링 작업을 함에 있어서 레이블링 작업도 계속적으로 그 데이터의 어떤 속성을 부여하는 그런 작업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계속 반복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하는 작업들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익숙한 형태로 바꿀 거냐 하는 부분들도 이제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반복 작업들의 어떤 반복하는 작업들은 그 어떤 그룹핑에서 설정한다든지 그리고 그 영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사람이 일일이 모든 걸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저희가 가이드를 제공해줘서 마무리만 작업자가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이것도 이제 예시 영상인데 뭐 클래시피케이션은 쭉 이미지만 바꾸면서 클래스만 클릭을 하면 쭉 방금 이제 한 그룹이 그 라벨링이 끝난 거고요. 지금은 이제 어떤 영역에 대해서 그 정의를 영역을 이제 정의하는데 형태에 맞춰서 그냥 다양한 저희가 이제 도구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정 형태에 대해서는 미리 저희가 이제 가이드를 해서 그냥 클릭을 함으로써 드래그나 클릭을 함으로써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고요. 뭐 이런 폴리곤 형태도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그 툴들은 최대한 그 고객분들이 익숙한 형태로 저희가 툴을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익숙한 형태가 뭐냐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을 했을 때 오피스 형태의 어떤 그런 작업들이 가장 저희는 가장 익숙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피스에서 어떤 드래그하고 그 폴리곤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다시 수정하고 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런 형태로 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앞서 말씀드린 또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어떤 순서로 학습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함에 있어서 정말 이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했을 때 어떤 데이터를 넣었을 때는 성능이 올라갑니다. 어떤 데이터를 넣었을 때는 성능이 또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또 데이터들이 전체적인 어떤 그 AI의 뭐 프리시전이라고 하는 그런 정확성 수치가 결과적으로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개선을 하고 싶은데 어떤 데이터를 넣어서 개선을 해야 되냐라는 게 굉장히 막연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런 데이터를 이미 충분히 넣느냐라는 것도 궁금한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AI의 어떤 블랙박스적인 속성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한계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AI는 그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그런 파라미터들과 필터들이 사람이 이해하는 형태가 아닌 정말 이 입력과 아웃풋 간의 관계식에 충실하기 위한 그냥 값으로 만들어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AI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에 맞춰서 적어도 충분히 학습된 데이터 아니면 더 이제 보강해야 되는 데이터에 대한 가이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100%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람이 랜덤하게 하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아웃라이어 어널리시스라는 제대로 학습되지 않은 외부에 있는 데이터, 그래서 추가 학습이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기술, 그리고 또한 학습할 때 그 잘 레이블링된 데이터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나오는 레이블링 안 된 데이터들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초기에 빠른 속도로 일정한 수준의 그런 정확성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술들을 이번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슈퍼바이즈드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진리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네. 진리 맞습니다.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가장 성능이 잘 나오고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궁극적으로 최종의 어떤 높은 정합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듭니다. 사실 슈퍼바이즈드 러닝만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레이블 데이터를 계속 증가시키고 레이블 작업을 하고 데이터를 정제하고 하는 작업을 사람이 결국은 해야만 최종적으로 똑똑한 슈퍼바이즈드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 단계가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이 과정에 가기 전까지 레이블링 된 소수의 데이터와 그 다음에 어쨌든 이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들을 같이 활용을 해서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99%는 다 도달할 수는 없지만 95%에는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95%에 도달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 AI 모델이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지능을 갖게 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AI를 활용해서 데이터들을 또 뽑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로 가기 위해서 슈퍼바이즈드만 이용할 경우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을 일단 로 데이터를 같이 이용해서 빠르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1차적으로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 AI가 처리하지 못하는 데이터들만 골라내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돌려보고 평가하고 이게 이제 실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에 봉착을 해서 내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한 3가지 클래스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답이 맞아요. 제대로 분류를 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과연 얘가 높은 어떤 정확도를 가지고 분류를 했을까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로 남아 있잖아요. 근데 정확히 분류를 했더라도 그 분류가 어떤 이 분포에 얘가 AI가 알고 있는 분포에서 좀 벗어난 채로 학습이 된 결과를 도출한 이미지다라고 하면 걔는 더 트레이닝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들을 우선순위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랜덤하게 그냥 데이터 나왔을 때 데이터를 쭉 뭐 한 10,000개쯤 모아서 그 중에서 한 100개를 뽑아서 또 추가 트레이닝을 한다 하는 그런 랜덤한 방식에 비해서 이러한 우선적으로 학습해야 되는 데이터 중심으로 학습을 할 경우에 그 정합성을 달성할 수 있는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훨씬 빠르고 훨씬 크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산업용 데이터든 아니면 일반적인 데이터든 영상 데이터에 대해서는 다 공통적으로 효과를 발생시키게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세츄레이션의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특정 구간에서 랜덤하게 학습을 시킬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목표는 99라고 하더라도 97에서 계속 이 플럭추에이션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세츄레이션이 돼서 97에서 98로 못 넘어가는 그런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그런 세츄레이션을 또 넘어설 수 있게 하는, 왜냐하면 정말 필요한 데이터들 중심으로 학습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이제 강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가하고 어떤 성능이 부족한 경우에 다시 학습하고 다시 데이터를 준비하고 이 이터레이션 과정이 획기적으로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당연히 AI 모델 자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AI 모델에서는 어떤 부분을 저희가 포커스를 맞췄냐면 당연히 이제 AI 모델의 어떤 강인성, 그래서 데이터가 어떤 트레이드 오프, 뭐 미검과 가검, 흔히 말하는 미검과 가검의 트레이드 오프 문제에 봉착했을 때 신뢰도가 낮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옆에 있는 이미지처럼 내가 검출해야 되는 부분들은 잘 안 나타나고 옆에 좀 가성식으로
가성 불량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트레이드 오프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적인 어떤 작업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최소화되도록 일단 모델에 대한 개선들을 수행을 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번에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에 대해서 많은 강화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산업용 이미지를 많이 학습한 산업용 이미지를 뭐 수백만 장 이상 트레이닝한 프리트레인드 모델로 전격 교체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은 초기에 적은 수의 데이터를 가지고도 빠른 속도로 이 정합성 커브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궁극적으로는 슈퍼바이즈드에 잘 레이블링된 데이터가 결국은 필요한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얼마나 빠르게 갈 거냐, 그리고 얼마나 그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갈 거냐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그 기능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모델들 같은 경우에도 뭐 기존 모델들 일부 조금 가성 잘못 잡히는 박스나 살짝 놓치는 그런 부분들이 적은 수의 트레이닝을 가지고도 많이 개선됨을 저희는 확인했고요. 이런 세그멘테이션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고 이제 저희 모델의 테스트 결과인데 그라운드 트루스랑 정말 거의 일치하는 이런 훌륭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적은 수의 데이터로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이런 이제 분량들을 또 언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작은 수로 이제 학습했을 때 도출한 결과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인데 그 데이터 자체를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들은 데이터가 어쨌든 생성되는 거를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최대한 나오는 데이터를 버리는 거 없이 내가 정말 써야 되는 데이터들 중심으로 데이터들을 그 모델에 적용한다라는 부분이었다면 이 부분은 이제 그 없는 데이터까지 보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이런 그래프에서 이 두 개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결국 AI 모델 학습시킬 때 이렇게 불균형이 있어도 학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부적으로 불균형이 있으면 이 부분은 로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고 이 부분은 오그멘테이션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결국은 내부적으로는 균형을 맞춥니다. 하지만 그런 오그멘테이션보다는 실제 이런 이제 다양한 분포의 데이터들을 생성해서 적용을 하는 게 더 좋은 성능을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 보통 막 있으시잖아요. 뭐 어떤 분량이 스크래치 분량 같은 게 가운데서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제품의 모서리 부분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스크래치가 뭐 가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세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거는 가운데에 뭐 가로 방향의 스크래치만 있다. 그러면 다른 부분들을 추가로 학습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또 그런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주 단순하게 또 그 위치의 양품 데이터와 그 다른 위치의 이런 스크래치의 데이터를 합성함으로써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런 EasyDeepAC이라는 툴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저희가 이제 정성적으로는 이 실제 다른 이 분량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거의 실제 분량처럼 생성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실제 생성한 이미지에 대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실제 이제 측정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데이터 불균형 상태에서 트레이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거를 강제적으로 저희 이제 디펙을 생성해서 추가적으로 학습을 했을 때, 그럴 때의 어떤 정합성의 차이는 분명히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 이런 디펙이 있는데 이거를 적은 수의 데이터로 학습했을 때와 그 다음에 디펙을 생성해서 추가로 학습했을 때 더 정확한 위치로 더 정확한 그라운드 트루스와 일치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결과를 도출함을 볼 수 있고요. 이러한 결과물은 정말 작업자들이 보더라도 식별할 수 없는 형태의 데이터들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툴에는 이 디플로이 하는 과정까지의 그 시간을 압축을 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 핸들링의 역할을 이런 도메인의 고객분들이 아니고 저희의 툴로서 해결을 해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빠르게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현장에 적용이 되게 되면 사실 AI의 프로젝트는 일회성으로 현장에 적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현장에 또 적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디플로이 하기 전에 이제 어떤 최대한 고려했던 이런 다양한 그런 분포를 벗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필연적인 거고 그 필연적인 것들이 이제 발생해서 또 다시 한번 이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나비 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디플로이 관점에서 저희가 고려를 했다면 저희 아담스라는 또 AI 플랫폼의 경우에는 이 과정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것들을 어떻게 또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저희가 이제 그 나비와 달리 이런 아담스의 여러 가지 이제 그 패키지 서비스들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나비와 다른 부분들은 뭐냐면 이런 데이터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협업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런 이제 그 성능을 유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그런 서비스가 추가가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이 부분들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하고 많이 이제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라인에 이제 적용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이 양산의 현장이라는 또 속성이 반영이 돼서 이 AI 모델이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때는 어떤 데이터를 샘플링으로 수집한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많은 라인에서 막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들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이 아담스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그런 PC 기반의 패키지가 아니고 서버 기반의 공통된 그런 플랫폼 그리고 API 방식으로 동작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형태로 수집이 돼서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이러한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이 동일한 그런 인터페이스 API를 통해서 수집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은 결국에는 이런 그 서버에서 저장이 되면서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여러 사람들이, 여러 작업자들이 동시에 보면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동시에 어떤 레이블링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시에 어떤 작업을 하고 그 동시 작업에 대해서 더 상위 엔지니어나 아니면 관리자분들이 평가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공동 작업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공통 형태로 수집부터 검사까지 다 동일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결국 시스템 자체가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유기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갖춰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형태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일일이 거기에 어떤 레이블링을 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추가적으로 레이블 정보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 시스템이 데이터셋을 가져다가 학습을 하고 결과를 다시 이런 형태로 다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러한 그 표준화된 데이터 관리를 통해서 협업이나 작업 할당 그리고 이런 레이블링 작업을 오토 레이블링해서 자동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능해지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 이터레이션을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I라는 거는 결국 좋은 데이터들이 추가가 되면 트레이닝을 하고 데이터가 추가될수록 점점 똑똑해지는 그런 특성은 분명히 맞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디플로이 하기 전에도 진행되지만 한번 적용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이 AI가 계속적으로 점점 똑똑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바뀌는 어떤 실시간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과정들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데이터들이 10개의 라인에 예를 들어서 10개의 라인에 AI 모델이 적용이 됐는데 그 10개의 라인에 각각의 특성이 일부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이 공통적인 표준화된 API를 통해서 수집이 돼서 어떤 하나의 비미화가 된 상태에서 그렇게 많은 데이터들 중에 추가적으로 내가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만큼의 신뢰도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매우 적은 수의 데이터로 줄어들게 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관리 감독자가 이 데이터들에 대한 최종적인 승인을 하게 되면 그게 트레이닝에 반영이 되게 되고 모델이 갱신되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라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미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미연의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시각적으로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아력에 대해서 양보를 막 판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금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지표, 그 신뢰도라는 지표를 통해서 저희가 그 현재 AI 모델의 어떤 상태를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현재 이제 낮다가 낮은 경우에는 이 낮게 하는 원인이 되는 데이터들을 별도로 모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데이터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적용해서 돌고 있는 AI 모델에 추가 학습하는데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추가 학습하는 파일들도 기본적인 레이블 정보,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어디에서 왜 수집됐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종의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정말 추가를 해야 되느냐, 추가를 했다가 오버피팅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없이 그냥 확신을 가지고 추가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경향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점점점 이런 아웃라이어 데이터들은 줄어들게 되고요. 상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별도의 이제 관리자의 어떤 그런 개입 없이 그냥 저희가 자동적으로 레이블링도 자동으로 생성하고 데이터셋도 자동적으로 추가하고 트레이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뢰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한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 부스에서도 지금 시연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궁금하신 분들은 부스를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사후에 대응하지 않는다. 미리 모든 것들을 대응에 대한 시나리오가 준비가 돼 있고 작업자는 완벽한 어떤 대응은 되지 않더라도 즉각적인 라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어찌 보면은 이런 것들은 일종의 또 그런 영상의 AI 모델의 예지 보전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아예 근본적으로 문제 발생률을 낮추게 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이제 이런 복잡한 이런 그런 비전 검사의 솔루션들을
이런 이제 플로우 차트 형태로 제공을 함으로써 별도로 이제 그 작업자들이 프로그래밍적인 요소나 아니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최소화하려는 부분이고요. 이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AI의 그 목표는 전체 이제 AI 솔루션의 시간을 단축해주고 그 단축된 그 AI 모델이 지속적으로 적은 비용을 가지고 현장에서 최고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데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비와 방금 말씀드린 아란스라는 기술들로 통합이 된 거고요. 아란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패키지들이 실제 스마트 공장에 적용될 경우에 여러 효용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희 아담스는 협업, 나비와 아담스는 협업, 그다음에 데이터 이적 관리, 그리고 데이터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아웃라이어 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현장의 AI를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